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6강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 다양한 시제가 있는데요. 그 시제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해석하시는데도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도 같이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was와 were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는 wa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 was, he was, she was, it was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2인칭 단수와 그리고 복수형은 모두 wer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we were, you were, they were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과거형인 것은 언제 꼭 과거형을 쓰셔야 되냐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있을 경우에는 꼭 과거 시제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yesterday, 어제 이런 경우, 그리고 a few days ago라는 말이 뭐뭐 전에라는 뜻이거든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에라고 할 때는 ago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 명백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되고요. last night은 어젯밤이라는 부사, 그리고 last year, 작년, 그리고 then, 그때에는 이라는 부사 혹은 부사구는 항상 같이 무엇을 쓰셔야 된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8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비동사의 과거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 was sick last night. last night이 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was나 were를 쓰셔야 되는데 주어가 I이므로 was를 썼죠. 나는 어젯밤에 아프다가 아니라 아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장. then이라는 부사구 때문에 그렇죠? 과거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she인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썼습니다. She was kind to me then. 그녀는 그때 나에게 친절했었다. 라는 예문이고요. last year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데 주어가 복수형이므로 were를 썼죠. They were students last year. 그들은 작년에 학생들이었다. 라는 예문이고요. We were busy yesterday. yesterday라는 부사 때문에 were 혹은 was를 쓰셔야 되는데 주어가 복수형이죠. 그래서 were라는 비동사를 써서 we were busy. 바빴다. 언제요? 어제 바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 살펴보셨고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동사는 비교적 간단하죠. 두 가지입니다. was와 were 둘 중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적절한 동사를 골라 쓰시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동사 다음에 과거형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붙이게 돼요. 전미사라는 거 끝에 붙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끝에 뭘 붙이냐? 기본적으로 d나 ed를 붙여서 동사 변형이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was나 were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d나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규칙 동사, 대부분의 동사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started, asked, learned처럼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d가 붙으니까 동사가 e로 끝나는 동사는 e가 이미 있으므로 d만 붙이시면 되겠죠. 어떤 동사였을까요? like, dance, move 같은 동사는 e가 이미 스펠링이 있으므로 d만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요. y를 i로 스펠링을 고치고 ed를 붙이게 됩니다. 자, 어떤 단어? study가 있죠. study는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인데요. 이 y를 자음 플러스 y이므로 y를 i로 고치고 ed로 바꿔서 과거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worried, tried 마찬가지의 예시이고요. 자, 그럼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쳤지만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를 붙이시면 됩니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 play
그리고 enjoy, stay와 같이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그냥 ed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죠.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끝나는 모음이 짧게 발음되고 자음이 짧게 발음되는 단어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음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ed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 동사는 스펠링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stop.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P라는 스펠링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plant, drop도 마찬가지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이므로 마지막에 N, P를 한 번 더 붙이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규칙동사의 원칙이었고요. 규칙동사 이외에 불규칙 동사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일반 동사 중에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룹을 살펴보면 몇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AAA형입니다. 원형과 과거형, 일반형이 모두 다 똑같아요.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동사가 이런 형태구나를 동사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cost, 비용이 들다라는 동사는 cost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cost 이렇게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동사? hit, 치다라는 동사도 hit. 그리고 다치다라는 hurt, 그 다음 뭐뭐 하게끔 하다라고 하는 let, 그 다음에 무엇을 놓다라고 하는 put 동사는 AAA형으로 과거와 동사원형, 과거분사형이 모두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요. ABB형입니다. BB라고 하는 거는 동사원형은 그대로 있지만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이지만 불규칙 동사 안에서도 이런 형태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암기하기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bring, 가져오다라는 동사는 brought 이렇게 변화하고요. 세우다, 건설하다라고 하는 동사 build도 과거형 built, 과거분사형 built 이렇게 ABB형이 되겠습니다. 자, 타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동사 원형이 burn이라는 뜻인데요. burn이고요. 과거형이 burned일 경우에는 같이 burnt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burnt라고 쓰실 수도 있거든요. burnt일 경우에는 burnt 이렇게 두 가지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있습니다. 자, 사다라고 하는 동사도요. buy라는 동사가 bought 이렇게 변화하고요. 잡다라고 하는 catch 동사도 caught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펠링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ABC형, 즉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형이 모두 달라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외우셔야 되겠죠. 많이 읽어보시고 스펠링도 꼭 주의해서 많이 써보시고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형은 was나 were였죠. 네, 그리고 과거분사형은 been입니다. been. 그래서 뜻은 무엇이 있다, 무엇이다 두 가지 의미 1강에서 같이 함께 배우셨죠. 자, 그리고 무엇을 낳다라는 bear도 bore, born 이렇게 변화하고요. 시작하다라는 동사의 begin도 과거형은 began, 과거분사형은 begun 이렇게 다르게 변화합니다. 물다라고 하는 건 bite죠. bite라는 동사도 과거형은 bit, 과거분사형은 beaten 이렇게 되고요. 불다라고 하는 blow 동사는 blew, blown 이렇게 해서 각자의 모두 스펠링이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A, B, C형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ABA형입니다. 과거분사형과 원형이 똑같지만 과거형만 다른 형이죠. ABA형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become, 되다라는 동사는 became, become. 그래서 원형과 과거분사형이 동일하죠. come이라는 동사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come, 오다라는 동사 come, came, come 이렇게 되고요. run, 뛰다라는 동사는
과거형은 ran, 과거분사형은 run 이렇게 변화하는 ABA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동사, 동사의 끝에 ed를 붙이는 경우, 그리고 불규칙 동사를 좀 구별해서, 유형별로 구별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현재 진행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미는, 뭐뭐 하는 중이다 입니다.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현재형일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비동사가 과거일 경우에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를 선택해서 쓰시고 동사 다음에 ing 형태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동사에 ing 붙이는 원칙이 또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동사에 그냥 ing를 붙이시면 되죠. 자, 자음 플러스 e로 끝나는 동사,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e를 삭제하고 ing를 붙입니다. 자음 플러스 e로 끝난 동사는 마지막 e를 없애요. 그 다음에 ing를 붙이고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처럼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씁니다. 자, IE로 끝나는 동사는요, 어떻게 바뀔까요? IE를 뭘로 바꿀까요? Y로 고친 다음에 ing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Y로 끝나는 동사는 그냥 ing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형태를, 룰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왕래 발착 동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왕래 발착. 한문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풀어서 보면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고 간다니까 go, come 이렇게 되죠. 출발한다, leave. 도착한다, arrive. 이렇게 왕래 발착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 원래 의미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출발, 도착, 오고, 간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을 쓸 때는 의미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예문 볼게요. 그들은 are leaving, 떠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떠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For Europe, 유럽으로 tomorrow, 내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왕래 발착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뜻한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소유나 감정, 인지, 감각과 같이 무엇을 상태를 나타내는. 왜냐면요, 현재 진행형은 무엇을 동작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을 강조하기 때문에 동작 이외의 동사,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동작을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동작이 아닌 이외의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하죠. have, 가지고 있다. love, 사랑한다. like, 좋아한다. 그다음 believe, 믿다. know, 알고 있다. sound, 들린다처럼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 am knowing 이라는 문장은 비문법적 문장입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 알고 있다 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I know the answer.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고 했지만 have가 가지고 있다 이외에 먹다라는 동작의 뜻이 있죠. 그래서 have가 먹다라는 동작의 뜻일 때는 진행형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I am having the book. 나는 그 책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처럼 have가 상태 동사인 소유하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지만 밑에 문장처럼 I am having dinner with my family. 가족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 동작을 나타내는 먹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시고 먹다인지
소유하다인지를 구별하셔서 소유하다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없지만 먹다이다는 동작이므로 진행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이제는 뭐냐면요. 과거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가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인 were나 was에다가 동작에 동사의 ing를 붙여서 의미는 과거에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강조하게 되겠죠. 자, 예문 보실게요. I was playing computer game. 나는 컴퓨터 게임을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중이었다. 누구랑?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뜻이고요. 네, 동사는 was를 쓴 이유는 주어가 I이기 때문에 was를 썼죠. 두 번째, they. 주어가 복수이므로 동사는 were 쓰셔야 되겠죠. were taking. 원래는 take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자음 플러스 e로 끝나기 때문에 e를 없애고 어떻게 바꾸셨죠? 네, taking 이렇게 해서 e를 없애고 ing를 붙인 동사가 되겠네요. They were taking a shower. Take a shower 이라고 하면 수거로 샤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과거 진행형의 예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미래 시제를 볼게요. 자, 미래 시제는 두 가지의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의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붙여서, 내용을 붙여서 미래 시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ill이고요. 두 번째는 be going to입니다. 자, will 둘 다 의미는 미래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It will be hot tomorrow. 내일은 날씨를 전해줄 때 내일은 덥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It will be hot tomorrow. 미래이고요. 이거는 같은 문장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어가 is이므로 동사는 is를 썼습니다. It is going to be hot tomorrow. 같은 내용으로 내일은 더울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will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의미가 더 많이 있냐면요. 의지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will이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내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 will persuade her. 나는 그녀를 설득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더 있고요.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의지보다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예정할 때 더 많이 의미를 쓰거든요. They are going to move next week.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음 주에 이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모두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지만 will은 의지적 성향이 더 많고 be going to는 계획되어져 있는 일을 예정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 시제는 어떻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will이라고 있는 동사는 있을 문장에서는 will을 문장 앞으로 보내시거나 will 다음에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자, will not은 won't라고 줄여 쓸 수 있고요. 조동사 다음은 항상 동사 원형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 be going to는 비동사이므로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다 not을 쓰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써서 be not going to 이렇게 부정문 만들 수 있고요. 의문문은 조동사인 will이 문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답도 will로 물어봤기 때문에 will로 답하거나 won't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동사 문장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비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고요. 나머지 going to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be, 주어, going t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서 no 부정적 대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It will not 혹은 won't be sunny on Sunday. 일요일엔 화창하지 않을 거다. 그쵸? 그래서 will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거나 축약해서 쓴 경우입니다. 자, 의문문은요. will이 문장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will you visit? 방문할 것입니까? The museum? 그 박물관을 방문할 겁니까?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방문할 것입니까? will로 물어봤으니까 긍정은 yes, I will. will로 물어봤으니까 부정은 no, I will not. 혹은 no, I won't.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0페이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 포인트를 꼭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제 표현이고 해석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떨 때 쓰는 시제이냐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일명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현재 완료인지. 그럼 첫 번째 형태는 나와 있죠. have나 주어가 사용식 단수 현재일 경우에는 has를 쓰겠죠. have나 has 다음에 아까 배우신 pp형, 마지막에 과거분사형을 동사의 과거분사형을 쓰셔서 현재 완료의 형태를 사용을 하고요. 어떨 때 쓰냐면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시제가 되겠죠. 왜? 과거는 과거 특정 시점만을 이야기를 해주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3분 전, 2분 전, 1분 전,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그런 시제가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특정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거죠. 현재와 그리고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이고 have나 has 다음에 과거 분사로 나타냅니다. 자,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있을 경우에는 영어에선 앞에 있는 동사를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동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죠. 그래서 have not, has not 다음에 과거 분사형으로 쓰셔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겠고요. 조동사 취급을 함으로 have나 has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주어, 과거 분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have나 has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도 have나 has. 그리고 부정일 때는 haven't 혹은 hasn't 이렇게 축약을 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는 140페이지고요. He has learned. have 플러스 pp 혹은 has 플러스 pp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어가 he 3인칭 단수이므로 has를 썼죠. 그래서 has learned figure skating. 그는 과거에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에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서 현재까지도 쭉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I have not 혹은 추약해서 haven't learned figure skating. 그래서 부정문이죠. 나는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지 않다. 자, 의문문은요. 어떻게 만들까요? 네. have나 has가 문장 맨 앞으로 가죠. 조동사 취급을 하는 have나 has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Has he learned figure skating? 대답은 has로 물어봤기 때문에 has로 답을 하거나 No, hasn't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현재 완료는 과거 특정 시점이 아니라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 이라는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와는 함께 쓸 수가 없겠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뚜렷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지 현재 완료를 써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the train accident. 기차 사고가 났나 봐요. 기차 사고는 has happened. 일어났다. 언제? yesterday. 어제 일어났다. 그럼 어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뚜렷하게 과거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as happened는 비문법적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yesterday 때문에 happened라고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씁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시작했던 일을 쭉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 포인트 세 번째죠. 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용법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나 has plus pp라고 사용되는 현재 완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완료,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경험,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없다. 그 다음 계속적으로 쭉 해왔다. 결과, 그 결과 이렇게 됐다라는 네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완료 용법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는 어떠한 용법, 즉 어떠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같은 용법이 무엇이고 다른 용법은 무엇인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죠? 그게 마냥 이렇게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완료는 막 끝났다. 이미 했다.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힌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은요. 언젠가 해봤다. 한 번 해봤다. 전혀 안 해봤다. 그죠? 뭐 두 번, 세 번 이런 의미의 ever, never, 전에 해봤다. before. 그리고 once, 한 번 해봤다. twice, 두 번 해봤다. 그 다음에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하는 times와 중요한 건 요겁니다. have been to라고 하는 건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been to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뜻이다? 경험의 뜻이다. 그렇죠?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자, 계속은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계속 쭉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왔는지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or 다음에는요. 기간이 나와서 이틀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쓰고요. since는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간판 보셨을 거예요. since 뭐 1980 이렇게 된 거 보셨죠? 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서 이 식당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서 이 이래로 쭉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있고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쭉 공부를 해오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뭐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how long 이런 힌트들이 계속의 뜻을 의미합니다. 자, 결과는요. 그 결과 과거에서 쭉 현재까지 해온 결과 없다. 그녀는 현재 여기에 없고 뭐 미국에 갔다. 그 결과 여기에 없다.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가지고 있지 않다. 못 찾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이냐면요. gone, lost, 잃어버려서 못 찾은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broken, 깨져서 원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그리고 left, 떠나버렸다. 이런 게 자주 쓰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과에서는 have gone to입니다. have gone to는 말씀드린 대로 have been to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의 경험이지만 have gone to는 어디에 가고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없다? 여기에 없다. 그 결과 여기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중요 포인트 세 번째 용법.
네 가지 용법은 이 힌트를 기본 삼아서 구별하시는 것을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실게요. 교재는 142페이지고요. He has already finished the work. 그는 already, 이미 라는 힌트도 있고요. 동사가 이미 finish예요. 그래서 the work, 그 일을 끝냈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죠. Have you done, 했니? 뭘 했어요? Your homework. Yet, 아직 그 숙제를 하지 않았니? 아직 안 했니? 라는 yet 때문에 완료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For 다음에 2 days라는 기간이 나왔죠. 이틀 동안, 즉 이틀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녀는 그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제는 꼭 have 혹은 has stayed, 현재 완료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since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 말씀드렸나요? 과거 시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래로, 내가 태어난 이후로 my dad, 아빠는 계속해서 polite, 조종사이시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과거 시점인 내가 태어났던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 되겠고요. 자, 경험은 ever 라는 힌트가 있죠.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A double rainbow,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니? 라는 경험을 뜻하고요. She has been to,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이거든요. 그녀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he has gone to, have gone to면 가고 여기에 없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갔대요? 도쿄에 가서 그 결과 현재 여기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과고요. 그 다음에 left, have left에서 떠나버렸다. 과거에 떠났는데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스테이지, 무대를 떠나고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자, 네 가지 용법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를 정리해 두시면요.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와 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힌트도 똑같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 완료는 have를 과거형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have의 과거형이 had죠. 그래서 형태는 첫 번째 had 플러스 pp입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시제일까요?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현재 끝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쭉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 둘 다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구별을 잘 하기가 힘들겠죠. 둘 다 과거이기 때문에. 그죠? 3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어제 일어났던 일, 둘 다 과거이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얘가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표시해 줄 때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는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라고 불립니다. 왜? 먼저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대과거라고 불리거든요. 과거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 중에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낼 때, 그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뭘로 쓰시면 돼요? 과거로 쓰시면 되겠죠. 과거보다도 더 먼저 일어난 것 had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입니다. 이걸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써서 had 플러스 pp의 형태로 씁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When she arrived at the station. 그녀가 이미 도착한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죠. 그 역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한 게 과거입니다. 근데 도착을 딱 해서 봤더니 the train, 기차가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그녀가 도착했을 때보다 더 먼저 떠났겠죠.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d 다음에 left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 떠났다.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떠났기 때문에 도착한 것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먼저 떠났어요? 기차가 먼저 떠났고 그 다음에 그녀가
도착을 했겠죠. 자, 다음 예문입니다. Tom had used the car. 탐은 그 차를 사용해오고 있다. 얼마 동안요? 10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t broke. break down이라고 하면요. 고장나다라는 뜻입니다. 고장난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네요. 과거에 먼저 고장났던 것 전에, 고장나기 전에, 고장난 게 과거예요. 그러면 고장나기 전부터 계속 썼겠죠, 차를. 그래서 먼저,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d plus used 이렇게 써서 과거 완료를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No one, 아무도 had known, 알지 못한다. The name,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뭐 할 때까지? Until then, 그죠? 과거를 나타내는 그때라는 뜻이죠. 과거보다 훨씬 전부터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이므로 had plus pp를 써서 과거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과거 완료까지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많이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들은 따로 꼭 정리를 하셔서 영어 학습에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사의 시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